태백산맥 늦은 밤, 비 내리는 고갯길. 태백산맥 고갯길은 밤이 깊어 있었다. 빗방울은 마치 눈물처럼 끊임없이 떨어져 구불구불한 길을 하얀 안개 장막으로 덮었다. 묵직한 트럭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빗소리는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듯 톡톡 소리를 냈다. 민주는 희미한 김서린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이 고갯길을 수백 번도 넘게 오갔지만 비가 내릴 때면 모든 것이 위태롭고 예측할 수 없게 변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구불구불한 길 위로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바퀴가 언제든 길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었다. 조수석에는 식어버린 빵과 생수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켰지만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오늘 밤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다. 아빠, 빨리 와요. 내일은 내 생일이잖아요. 민준의 머릿속에 딸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매번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주던 사탕을 받을 때면 맑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그리웠다. 올해는 꼭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경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위의 고갯길을 힘들게 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빗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주는 깜짝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은 멈춰 섰고 바퀴는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지듯 멈췄다. 그림자는 한 여성이었다. 트럭의 불빛 아래 그녀는 길가에 웅크리고 서 있었고 야른 우비는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듯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일이야? 하고 혼잣말을 했다. 밤은 깊었고 고갯길은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누가 감히 차를 세우겠는가? 민주는 이미 고갯길에서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다. 에이, 그냥 지나칠까? 혹시 잠깐만 태워달라는 걸지도 몰라. 민주는 비에 젖어 삐딱하게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힐끗 보았다. 저렇게 더 이상 서 있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았다. 민주는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쳤다. 비도 많이 오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은 허둥지둥 달려왔다. 제 오토바이가 고장났어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구례역까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민주는 망설였다. 젊은 여성이었다. 아마 25, 26세 정도 돼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젖은 검은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 구례역까지는 30km 가까이 돼요. 밤도 늦었는데 무섭지 않아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민준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고 차 문을 열었다. 타요. 여기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은 차에 올라타서 재빨리 문을 닫았다. 민주는 물건 보관함에서 야른 겉옷을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우선 이거라도 걸쳐요. 감기 걸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옷을 받아들고 서둘러 몸에 둘렀다. 트럭은 다시 밤길을 달렸다. 그들의 뒤로는 텅 빈 고갯길만이 남겨졌고 오토바이의 희미한 불빛만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트럭은 빗속을 힘차게 달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여성은 조수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때때로 민준을 힐끔 쳐다봤지만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수많은 운전 중 하나일 뿐이었다. 기사님,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성이 침묵을 깨기 위해 조심스레 물었다. 오래됐어요. 민주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여전히 앞길만 주시했다. 아까 기사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제 이름은 하나예요. 경주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갯길에서 차가 고장 나다니 정말 운이 없었죠? 밤늦게 고갯길에 혼자 왜 간 거예요? 민주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다. 하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돌아가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수요브의 차량 한 대가 그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라고 생각했지만 20분 넘게 저 차는 항상 비슷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왔다. 앞서가지도 뒤로 처지지도 않았다. 저 차, 아까부터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네. 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하나는 깜짝 놀랐고 두려움이 스치는 듯 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냥 같은 길로 가는 차겠죠. 민주는 의아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수요브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트럭 바로 뒤에 바싹 붙었다. 전조등 불빛이 백미러를 통해 들어와 눈이 부셨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핸들을 살짝 돌려 불빛을 피했다. 하지만 SUV 차량은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왔다. 그 사람들 혹시 하나 씨랑 아는 사람 아니죠? 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하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작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하나가 주먹을 꽉 쥐고 옷자락을 움켜쥐는 모습을 보았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고갯길 양옆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전나무 숲은 어둠 속에서 음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겁고 답답했다. 민주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검은 수요브 차량은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트럭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왜 저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지? 민주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치면서 답답했던 공기가 조금 잦아들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갯길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밤중에 일어나는 강도, 사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백미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저 사람들,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민주는 더욱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뒤를 힐끗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곧 침착해져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냥 같은 길로 가는 차일 거예요.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여자는 너무 침착해. 같은 길. 이 고갯길에 이 시간쯤에 다니는 차가 얼마나 있다고. 하나는 입을 다물었다. 두 차량 간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졌다. 수요부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은 백미러에 쏟아져 민주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여야 했다. 이대로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민주는 핸들을 살짝 돌려 길가에 차를 대고 SUV 차량을 먼저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트럭이 조금 느려지자 SUV 차량도 속도를 줄였다. 그 사람들, 혹시 하나 씨와 아는 사람 아니죠? 민주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하나는 겉옷자락을 움켜쥐고 눈을 피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하나는 숨을 가쁘게 쉬었고 손은 차가운 기온에도 떨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무서워하고 있어. 민주는 그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그녀가 검은색 수요부의 차량을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고 그게 들통날까봐 무서워하는 건지였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다. 수요부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바짝 다가왔다. 전조등 불빛이 트럭 운전석을 쏘아댔고 그 불빛은 마치 공간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 강렬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피어올랐다. 무슨 수작이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꽉 잡아요. 민주는 발로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트럭은 엔진 소리를 높이며 고갯길을 질주했다. 하지만 수요부 차량도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뒤따라왔다. 그들의 전조등은 마치 도발하듯이 계속해서 깜박였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무직 직원일 뿐이에요. 하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요. 민주는 하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누가 당신을 쫓고 있는 거죠? 하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고갯길은 곧 위험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구불구불한 커브길이 이어졌다. 태백산맥은 구부러진 길로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핸들을 놓쳐 낭떠러지로 떨어지곤 했다. 민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떼고 커브길을 대비했다. 그때 뒤따라오던 SUV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트럭과 나란히 달렸다. 세우지 마세요. 하나가 갑자기 외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민주는 하나를 힐끗 보았지만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수요부의 차량은 트럭과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트럭 옆으로 바짝 붙어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바위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했다. 젠장 우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트럭 바퀴가 빗물에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간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민주는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트럭은 다시 속도를 높였지만 SUV 차량은 여전히 바짝 붙어 따라왔다. 저 녀석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뒤쪽 차량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짜증이 났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민주는 더욱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감이 가득했다. 저 쫓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민주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역시 그 여자는 단순하지 않았어. 왜? 민준이 물었다. 하나는 앞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다. 저는 경주에 있는 큰 회사의 직원이에요. 저희 회사가 인신매매와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증거를 잡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죠. 민주는 몇 초 동안 멍해졌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럼 저 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녀석들 일당이야. 하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침묵했다. 스스로 재수없는 날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트럭 앞을 막아섰다. 민주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트럭은 고갯길 중간에 멈춰 섰다. 민준 씨, 죄송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명의 남자가 SUV 차량에서 내렸고 천천히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그림자는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젠장 민주는 핸들을 꽉 잡았고 시선은 빗속을 헤쳐 다가오는 두 남자의 그림자를 향했다. 트럭에서 뻗어져 나온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젖은 노면 위에 길게 느렸다. 하나는 몸이 굳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었으며 무의식적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하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주는 하나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뭔가를 숨기고 있어. 민주는 창문을 살짝 내렸지만 엔진은 끄지 않았다. 키가 큰 남자가 트럭 문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트럭 문을 살짝 두드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어이, 거기 친구. 저 여자는 우리 일행인데 혹시 아는 사람인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흐릿한 빗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다. 뒤에 서 있던 남자는 팔짱을 낀 채 하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그녀는 내 차를 얻어 타는 중이에요. 고갯길에서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고 했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트럭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우리 회사 직원이거든. 요즘 어디 갔나 했더니? 찾느라고 꽤나 고생했지. 민주는 하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몸을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저 녀석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가씨, 차에서 내려와요. 같이 갑시다. 남자는 하나에게 말하며 비웃듯 웃었다. 민주는 여전히 차 시동을 끈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혹시 그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있나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밤을 찢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친구, 어서 저 여자 내보내.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기 전에 문제는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하나를 태우고 나서부터 이미 위험한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녀를 내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그녀를 내주는 것과 같았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하나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남자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발짝 다가오며 하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다. 내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차에서 내려와 남자는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차 안은 추운 날씨와는 상관없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신들, 비키시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길이 좁으니 나도 가야 하오. 그렇게 쉽게 보내줄 것 같아. 남자는 차문에 손을 얹고 날카롭게 웃었다.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주는 창문을 조금 더 내렸다. 들어봐. 난 싸우고 싶지 않아. 각자 갈 길을 가면 되잖아. 나도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해. 밤늦게 비까지 오는데 이러지 말자. 남자는 비웃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당신. 너무 착하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오래 못 산다잖아.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칼날이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하나는 겁에 질려 민준의 옷깃을 꽉 잡았다. 그녀의 입술은 창백했다. 차에서 내려와.
이 칼 쓰기 전에. 민주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기어를 움직였다. 좋아. 남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차 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민준이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고 흙탕물이 두 남자에게 튀었다. 트럭 앞을 막던 남자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고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흙바닥에 떨어졌다. 꽉 잡아요. 민준은 소리치며 핸들을 급하게 돌렸다. 트럭은 낭떠러지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고 미끄러지던 바퀴는 곧 균형을 되찾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수요브 차량은 엔진 소리를 높이며 뒤쫓아왔다. 하나는 조수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민준 씨, 죄송해요. 민준은 앞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미안해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민준을 이 일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수요부의 차량은 끈질기게 따라왔고 전조등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불빛을 깜빡였다.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에게 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핸들을 꽉 잡고 앞을 주시하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당신에게 뭘 원하는 거죠? 하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에게는 그들이 인신매매와 돈 세탁을 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사장인 김 회장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어요. 민주는 순간 멈칫했다. 내가 정말 재수없는 일에 휘말린 거구나. 그럼 저들이 널 죽여서 입을 막으려 하는 거겠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딸아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싶을 뿐인데. 수요부의 차량의 경적이 민준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꽉 잡아요.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하나는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다. 뭘 하려고요? 저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트럭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낭떠러지 끝자락이 보였다. 뒤쪽에서는 수요부 차량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쫓아왔다. 전조등 불빛은 도로변의 전나무 숲을 비췄다. 민주는 앞을 주시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커브길은 급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멈춘다면 저들은 민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녀석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침묵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저 녀석들, 정말 끈질기네. 민준은 수요부의 차량을 힐끗 쳐다보았다. 수요부의 차량은 점점 거리를 좁혀왔고 거의 트럭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트럭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흔들렸고 전조등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빛을 발했다. 꽉 잡아요.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는 안전벨트를 꽉 조이고 두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갑자기 커브길에 접어들자 핸들을 거칠게 돌렸다. 트럭이 맹렬하게 기울어져 바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곧 균형을 잡았다. 뒤따라오던 수요부의 차량은 갑작스러운 민준의 움직임에 당황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퀴는 미끄러지며 멈춰 섰다. 잘했어요. 하나가 말했다. 민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앞만 보았다. 하지만 저 녀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고갯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다. 수요부 차량은 속도를 다시 높여 거리를 좁혔다. 민준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차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녀석들, 차를 밀어붙이려고 해.
하나는 SUV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트럭 옆으로 바짝 붙어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민주는 이를 악물며 눈을 날카롭게 빛냈다. 좋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는 갑자기 핸들을 SUV 차량 쪽으로 확 꺾었다. 트럭 앞부분이 SUV 차량 옆을 살짝 들이받았다. 쾅!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SUV 차량은 휘청거렸지만 운전자는 곧 균형을 되찾았다. 저 녀석들, 만만치 않아. 민준은 중얼거렸다. 하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에 작은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서 멈춰 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희미한 불빛을 가리켰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길가의 주유소로 향했다. 트럭은 낡은 주유소 옆에 멈춰 섰다. 하나는 안도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보니 SUV 차량도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서 있었다. 전조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저 녀석들,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차 안에 앉은 채 핸들을 꽉 잡았다. 그는 지금 여기서 내리면 저들에게 스스로를 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저 녀석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하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모은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역시 내 생각대로였군.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반항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지. 그때 SUV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차량은 서서히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하나를 쳐다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민준 씨를 이런 일에 끌어들였어요. 만약 민준 씨가 원하시면 저를 여기서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민준은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가 지금 당신을 내려주면 당신은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졌다. 가만히 있어요. 그는 기어를 넣었고 트럭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추격은 다시 시작되었다. SUV 차량이 재빨리 뒤쫓아왔고 마치 밤의 맹수처럼 트럭 뒤에 바싹 붙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USB를 꽉 잡았다. 민준 씨,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USB를 꼭 경찰에게 전해주세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앞을 주시했다. 오늘 밤은 아무도 죽지 않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는 놀라 민준을 쳐다봤다. 차갑고 냉정한 빛 속에서 그의 침착함과 단호함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는 여전히 거셌고 바람은 창틈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트럭은 태백산맥 고갯길을 질주했고 전조등은 물에 젖은 도로 위에 하얀 선을 그렸다. 뒤에서는 SUV 차량이 그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쫓아왔다. 하나는 몸을 떨고 있었고 SUV 차량이 따라붙을 때마다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민주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의 손이 더욱 굳게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들, 미쳤어. 민주는 중얼거리며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준 씨, 부탁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저들에게 잡히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민주는 하나를 힐끗 보았고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걱정하지 마, 멈출 생각은 없어.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건네준 겉옷을 더욱 꽉 움켜잡았다. 내가 저 사람을 이 일에 끌어들였어. 애초에 차에 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놀라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만약 당신이 고갯길에 남았으면 저 사람들은 결국 당신을 찾아냈을 거예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말이 맞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나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싫어. 민준 씨, 만약 혹시라도 내가 불안해 보이면 나를 사람 많은 곳에 내려줘요. 하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준은 웃었지만 그의 웃음은 어색했다. 이 고갯길에 사람 많은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입이 다물어졌다. 그녀는 태백산맥 고갯길 밤이 얼마나 고독하고 추운 곳인지 알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차에 태웠으니 안전하게 내려다 줄 거야. 하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어른거렸다. 그저 택시 기사일 뿐인데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것 같아. 바퀴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앞길은 더욱 험해졌고 커브길이 계속 이어져 민준은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수요부 차량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저 녀석들, 이번에는 밀어붙이려 할 거야. 하나는 수요부의 차량이 트럭 옆으로 바싹부터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저 녀석들,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꽉 잡아요, 민준은 말했다.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트럭이 더욱 빠르게 질주하게 했다. 트럭은 낭떠러지 옆으로 최대한 붙어 달렸고 SUV 차량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쾅! SUV 차량은 트럭을 들이받으려 했지만 결국 트럭 옆에 부딪히고 말았다. 트럭이 요동쳤고 하나는 의자를 잡았다. 민준 씨, 저 녀석들이 우리를 밀어붙이려고 해. 민준은 핸들을 꽉 잡았다. 엑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았지만 SUV 차량은 계속 따라붙었다. 그들은 트럭을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민준은 급하게 핸들을 돌렸고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다. 바퀴 하나가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걸쳤다.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질 거야. 땀이 민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나를 밀어붙여서 떨어뜨리려고. 좋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야. 민준은 갑자기 핸들을 꺾어 SUV 차량 쪽으로 차를 돌렸다. SUV 차량 운전자는 민준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급하게 뒤로 물러섰고 바퀴는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뭐 하는 거야?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오늘 밤 죽을 생각은 없어. 민준은 시선을 앞쪽 도로에 고정했다. 저기 앞은 좁은 다리야. 민준은 이 도로를 잘 알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면 한 번에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다. 그는 재빨리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SUV 차량이 따라오기 전에 다리를 건너기로 결정했다. 내가 먼저 건너면 저 녀석들은 기다려야 할 거야. 트럭은 다리를 질주했다. 바퀴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다리를 건너고 백미러를 보니 SUV 차량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다. 젠장,
저 녀석들은 다리를 그대로 들이받을 생각이야. 민주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쾅! SUV 차량이 다리로 들어왔지만 민주는 그 순간에 급하게 트럭을 뒤로 물러났다. 트럭 뒷부분이 SUV 차량 앞부분에 부딪혀 SUV 차량이 다리 중간에 멈추도록 만들었다. 바퀴는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SUV 차량 운전자는 미친 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달렸다. 하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 씨,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앞만 보았다.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SUV 차량이 따라올 것이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다리에서 멀어져 갔고 다리에 갇힌 SUV 차량은 어둠을 가르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숨을 헐떡이며 백미러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SUV 차량이 언제라도 쫓아올 것만 같아 불안했다. 일단은 따돌린 것 같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잠시 숨을 돌리자고요. 하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다. 민준 씨,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돼요.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그는 좁은 갓길을 따라 차를 천천히 움직였다. 희미하게 비추는 한 주유소 불빛이 보였다. 그는 주유소로 향해 차를 댔다. 엔진을 끄고 트럭에서 내렸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주유소 옆에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낡은 주유소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박중사 할아버지 한 분만이 계셨다. 늦은 시간에 화물 운반 중이신가요? 박중사는 램프를 들고 나오며 물었다. 민주는 고내, 밤에 급하게 이동 중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구에 손을 댔다. 경주에서 농산물을 싣고 가나 보네. 밤에 고갯길이 위험하니 조심하게. 며칠 전에 고갯길 마지막 내리막에서 사고가 났지. 차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네. 박중사는 천천히 주유하며 말했다. 민주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먼 곳을 바라봤다. 나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할 거야. 하나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바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추격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민주는 차에 기대서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야른 안개처럼 고갯길을 감쌌다. 하나는 차창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녀는 겉옷을 움켜쥐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은 젖은 땅을 살짝 누르는 듯했다. 민준 씨,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은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듯한 차분한 눈빛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서 해요.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이 모든 일을 숨겼어요. 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경주의 큰 회사 비서인데 그 회사는 인신매매 조직의 위장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의 김 회장, 즉 인신매매와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의 비서였죠. 제가 증거를 모아뒀지만 들키고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눈은 더욱 차가워졌다.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증거를 잡은 후 그 사람들이 알아버렸고 저는 도망쳤어요. 제가 가져온 USB에 그들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손을 뻗어 작은 USB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담배를 짓이겨 껐다. 당신 때문에 큰일에 휘말렸네.
하나는 울먹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 USB가 없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들은 반드시 이걸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민주는 말없이 USB를 들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작은 USB 하나가 그녀의 목숨을 좌우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내려줘도 괜찮아요. 저를 도우면 민준 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민주는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내려주면 당신이 무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의 목이 메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몸을 돌려 트럭으로 향했다. 타요. 하나는 멍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태웠으니 끝까지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명심해. 만약 당신이 더 숨기는 게 있다면 나는 당신을 고갯길에 내려놓을 거야. 하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차가운 땅 위로 떨어졌다. 네, 알아요. 더는 숨기는 건 없을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고 트럭 문을 열었다. 차 안의 공간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트럭이 주유소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다시 질주했다. 하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달렸고 전조등은 젖은 도로를 비췄다. 고요한 곳에 남은 것은 엔진 소리와 빗물이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하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때때로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주유소를 떠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SUV 차량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주는 앞만 보며 핸들을 꽉 잡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에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저 USB 말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는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저 USB에는 그들의 모든 불법 거래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게 경찰 손에 들어가면 그 조직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민주는 살짝 비웃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죽이려고 하겠죠.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만 해요. 그때 멀리서 전조등 불빛이 보였다. 하나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씨,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민주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다시 나타났다. 마치 끈질긴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핸들을 더욱 꽉 쥐었다. 저 녀석들, 정말 끈질기네. 하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그는 계속해서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서울까지 따라올 것이다. 꽉 잡아요. 민준이 짧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하나는 불안해했다. 뭘 하려고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고갯길을 내달렸다. SUV 차량도 속도를 높이며 바싹 따라왔다.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SUV 차량은 트럭과 나란히 달려왔고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트럭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쾅! 뒤에서 트럭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다.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고 하나는 비명을 질렀다. 저 녀석들이 밀어붙이려고 해.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민주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은 멈춰섰고 바퀴는 노면에서 긁히는 소리를 냈다. 예상치 못한 급제동에 수요부 차량은 곧바로 들이받을 뻔했다. 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트럭은 뒤로 쏜살같이 움직였고 뒷부분이 SUV 차량 앞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SUV 차량은 뒤로 밀려나 길가의 웅덩이에 빠졌고 미끄러져 멈춰 섰다. 하나는 바짝 긴장한 채 의자를 꽉 잡았다. 민주는 숨을 크게 쉬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정말 질기네. 그때 SUV 차량이 다시 시동을 걸고 전조등 불빛을 트럭 운전석으로 강렬하게 쏘아보냈다. 저 녀석들, 포기 안 했어요. 하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하나를 바라봤다. 차에서 내려요. 하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저 녀석들을 혼란스럽게 할게요. 그 틈에 이 길로 뛰어서 마을로 내려가요.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저들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어요.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나는 택시 기사예요.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저 때문에 위험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민주는 하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들어봐요. 저 녀석들이 아직 있는데 차를 돌릴 수는 없어요. 만약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요. 하나의 목이 메었지만 민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민주는 문을 살짝 열었다. 어서 가요. 하나는 문을 열고 숲길로 뛰어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민준이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고갯길에서 민주는 천천히 다가오는 SUV 차량을 향해 섰다. 두 남자는 차에서 내렸고 그들의 그림자는 젖은 노면 위에 길게 늘어졌다. 어이, 자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남자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똑바로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저 여자는 당신들 손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한 발짝 다가왔다. 자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민주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한번 해볼래? 라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민주는 이미 손에 든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꽉 쥐고 있었다. 그날 밤 태백산맥 고갯길에서 한 택시기사와 수수께끼의 두 남자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이 콘텐츠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나 증오 발언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음. 이것이 제대로 된 답변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에 싫어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트럭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두 남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쇠파이프는 그의 손 안에서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지? 남자는 화가 난 듯 소리쳤다. 민주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 누군지 몰라.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당신을 낭떠러지에 밀어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쇠파이프를 꽉 잡았다. 그럼 한번 해봐.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빡빡머리 남자가 갑자기 돌진하며 민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동시에 쇠파이프를 뻗어 남자의 다리를 때렸고 남자는 균형을 잃고 트럭에 부딪혀 허우적거렸다. 쾅! 남자는 트럭에 부딪힌 후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다. 또 다른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전조등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비켜.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뒷걸음질 치면서 쇠파이프를 꽉 잡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침착했다. 해봐. 우남자가 달려들었다. 칼날이 어둠 속을 가르며 지나갔지만 바로 그때 민주는 쇠파이프를 남자의 손목에 휘둘렀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남자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남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주먹은 무거웠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말했지. 민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원한다면 나를 먼저 쓰러뜨려야 할 거야. 두 남자는 땅바닥에서 뒹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갯길 아래를 바라보았다.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짙은 안개를 꿰뚫었다. 경찰이다. 민주는 안도했다. 그의 인내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몇 분 전, 고갯길 아래에서 하나는 숲길을 따라 뛰어내려왔다. 그녀의 발은 흙투성이었고 숨은 가빴지만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 민준 씨를 도와야 해. 그는 혼자서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 그녀는 마을로 달려갔고 몇 채 안 되는 집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파출소로 뛰어들어 문을 두드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렸다. 당직 근무를 하던 박중사는 하나를 보고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그는 젖은 채 얼굴이 창백한 그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무슨 일인가? 하나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택시 기사 민준 씨가 저들을 막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중사는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3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고갯길로 질주했다. 하나는 경찰차 안에서 앞만 바라봤다. 민준 씨, 조금만 더 버텨줘요. 다시 고갯길 위로 시점이 옮겨진다. 두 남자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했다. 기억할 것이다. 절대 편히 두지 않겠어. 남자는 힘겹게 말했다. 민주는 그들의 옆에 앉아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나도 너희를 편히 둘 생각 없어. 경찰차 소리가 가까워졌다. 남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경찰이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늦었어. 세 대의 경찰차가 급하게 멈춰섰고 경찰들은 두 남자를 에워쌌다. 경찰 대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은 민준에게 향했다. 신고하신 분이 당신인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남자를 가리켰다. 저들은 김 회장의 일당입니다. 인신매매 조직 두목이에요. 증거를 가진 여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 대장은 두 남자를 바라봤다. 김 회장이라고? 이제 끝났군. 두 남자는 바로 수갑을 찾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나가 달려왔다. 민준을 보자 눈물을 왈칵 쏟았다.
민준 씨.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 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감격과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정의는 실현된 것이다. 며칠 후, 김 회장은 경주의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수사는 확대되어 그의 인신매매 조직의 모든 범죄들이 드러났다. 하나의 USB는 경찰이 범죄 조직 전체를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고갯길을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조수석의 하나가 함께했다. 그녀는 그에게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여행을 함께 떠나는 동반자였다. 이 콘텐츠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나 증오 발언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음. 이것이 제대로 된 답변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 답변에 싫어요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은 햇빛으로 가득했고 태백산맥 고갯길은 평온했다. 민주는 트럭을 운전했고 하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녀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날 밤에 만약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말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도왔을 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하나는 경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했다. 민주는 다시 혼자 고갯길을 달렸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하나라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어느 날, 민주는 태백산맥 고갯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닿은 곳은 벚꽃이 만개한 곳이었다. 그 순간, 그는 라디오를 켜고 딸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 트럭은 경쾌한 멜로디를 들으며 달렸다. 며칠 후, 민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럭을 몰고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때 휴게소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준 씨.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하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민준 씨 생각나서 잠깐 들렀어요. 민주는 놀랐다. 서울은 바쁘지 않아. 하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바빠도 은희는 잊지 말아야죠.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나는 커피를 사왔고 민주는 차창을 열어놓은 채 커피를 마셨다. 민준 씨,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때 태백산맥을 넘었던 운전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휴게소에 울려 퍼졌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고갯길 위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민준과 하나는 두 세계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태백산맥 고갯길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